안녕하세요. 94일생입니다. 지난주에는 제 계좌가 플러스 2,900만원으로 벌써 한 달째 손실이 수익 구간으로 전환되었는데요.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먼저 코스피는 진짜 하락을 모르고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벌써 일주일 새 7.5%나 상승을 했고요. 지수는 6,300포인트를 찍고 지금은 조금 내려온 6,244포인트네요. 역사는 반복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유례없는 상승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과거를 보았을 때 코스피 3,200포인트에서 약 2달 정도 조정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4,200포인트를 찍고 또 약 2달간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5,000포인트 구간에선 5,300포인트를 찍고 딱 일주일만 조정을 받고 바로 쉼없이 6,300포인트까지 스트레이트로 찍은 상황이에요. 이제 또다시 일주일이라도 조정이 좀 나와야 할 구간이긴 한데 주식 인생 5년 중에 이렇게까지 기관이 계속 매수한 걸 본 적은 없어서 사실 어떻게 될지 예측이 잘 안 되긴 합니다. 일단 금요일에 외국인이 무려 7조나 매도를 했고요. 그걸 개인이 6조를 매수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을 다 받으며 지수를 지탱했습니다. 개인이 코스피가 5,500을 찍던 날 4조를 매도하고 6,000을 찍던 날엔 2조를 팔았었는데 예상과 달리 계속 오르는 지수에 6,300을 찍은 금요일 다시 6조를 매수한 건데요. 그에 비해 외국인은 코스피 5,500을 찍은 2월 13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코스피를 매도하고 있네요. 이러다가 외국인이 아차 싶어서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코스피 7,000, 7,500도 금방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장에는 정말 4848이 아니라 길게 보고 진득하게 들고 가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상승론자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에는 정말 현금 보유보다는 앞으로 더 상승할 거라는 생각으로 뭐라도 매수해서 장기로 가져가야 하는 장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한 개 종목을 사놓고 덮어두고 몇 개월 후에 열어봐야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8일 토요일에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결국 터졌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전쟁은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열된 시장이 조정을 받기 좋은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요. 요새는 국장이 미장이나 국제 정세 흐름을 다 무시하고 혼자 오르려고 작정을 한 것 같고 또 3월 1일 일요일에는 추가로 금융위원회가 필요시 100조 플러스 알파를 투입해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는 뉴스가 떠서 또 단기 하락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제 보유 종목과 계좌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현대차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에는 2%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만 무려 32%가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가 59만원을 찍고 약 한 달간 조정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다시 50만원 위로 안착하더니 이번 주에는 67만원으로 마감을 했네요. 특히 일별로 보면 월화까지는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주가가 하락해서 21선을 잠깐 찍고 5일선 위까지 반등을 한 게 앞으로의 상승에 힌트를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 후로 수요일 9%, 목요일 6%, 금요일에는 10% 상승을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연일 상승 랠리가 나왔습니다. 덕분에 제 현대차도 드디어 수익률이 100%가 넘어서 벌써 125%고요. 예전에 1월 16일쯤 주가가 42만원, 시가총액이 100조일 때 보유 주식수 100주 중에 20%인 20주를 분할 매도한 것 말고는 아직까지 추가 매도를 한 번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일주일 만에 급격히 상승할 줄은 몰랐는데 지난 한 달간 조정을 줄 때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추가 매수를 했어야 했네요. 참 아쉽습니다. 이렇게 현대차가 이제는 시가총액 150조가 되었고요. 원래는 150조 정도에서 2차 매도하려고 생각하긴 했는데 시드가 2,400만원 정도이고 수익을 모두 합해도 평가 금액이 5천만원 정도로 얼마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가져가 볼까 합니다. 요즘은 확실히 대형주를 밀어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차든 삼전이든 한익이든 이렇게 옆으로 조정을 줄 때 매수를 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난주에 로킷을 팔고 그 돈으로 CNS를 샀었는데 만약 현대차를 샀다면 일주일 새 1,000만원은 더 플러스였겠네요. 그래서 지난주에 로킷을 팔고 매수했던 LG CNS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요새 제가 CNS를 야금야금 모으고 있었는데요. 이번 달 월급이 들어와서 월요일에 장 시작하자마자
또 월급 300만 원을 72,500원에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계좌에는 LG CNS에만 총 1억 900만 원이 들어있게 되었고요. 이번 주에는 다행히 4% 정도 올라서 마이너스였던 CNS가 드디어 플러스 2%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에는 5%까지 상승을 했다가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음봉이 나왔고요. 제가 싫어하는 주가 윗꼬리 음봉에 거래량 양봉이 나와버려서 또 약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체 언제 오르려고 이렇게 매도세가 강한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박스권 전고점이었던 76,900원을 뚫고 78,300원을 찍고 내려온 거긴 해서 계속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고점을 뚫기 위해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잘 가고 있어서 그걸 살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LG전자가 갔으니 LG CNS도 곧 따라가겠죠? 요즘엔 정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이렇게 4개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계좌가 정말 푸근하실 것 같습니다. 솔직히 LG전자도 20만원은 갈 것 같긴 한데 LG전자가 가면 이제 LG 붙은 종목들이 다 갈 것 같거든요. LG화학,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LG 관련주는 한 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선택했고 인내심을 가지고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룡전기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주봉 5일선을 깨지 않아서 다시 올라갈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2.5% 정도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사실 일별로 보면 수요일에 무려 12%나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NXT장에서 이렇게 크게 오른 뒤에 본장에서는 하락을 해서 3%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윗꼬리가 길게 달린 모습이고요. 6만원대의 매물대, 즉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한 달째 6만원을 못 뚫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야금야금 오르면서 계속 시도는 하고 있어서 제 계좌도 약간 올라서 지금은 36% 정도 수익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AI 발전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라든지 아니면 미국 쪽 전력망 노후와 관련해서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고 전력 관련주는 장기로 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비록 전력주 3대장인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을 사진 못했지만 재룡이라도 계속 들고 있으려고 합니다. 다음은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머티인데요. 지난주에 일주 월봉으로 봤을 때 더 이상 내릴 곳이 없어 보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무려 7.3%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지난주에 제 계좌는 마이너스 9.7%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마이너스 3%가 되었고요. 현재 제 보유 종목 중에 에코프로머티만 마이너스인 상황인데 조만간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봉으로 21선 위로 올라가면 장기 우상향으로 추세가 전환된다는 뜻인데요. 그동안 계속 21선 바로 아래에서 버티고 있어서 도대체 언제 올라가나 했는데 이번 주에 2월이 벌써 끝이 났는데 벌써 7% 상승해주는 바람에 드디어 월봉이 21선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머티는 이제 슬슬 우상향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5,000원에 모두 매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에코프로머티를 매도하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에 벌써 8%나 상승을 했더라고요. 아직도 늦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머티가 아직 충분히 상승해주진 못해서 현금이 없어 코스닥 레버리지를 매수하진 못했습니다. 현금은 없는데 사고 싶은 종목은 많고 다이소 만들긴 싫은데 오르는 다른 종목들을 보면 포모가 오고 참 내적 갈등이 많네요. 그리고 로키텔스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2025년 9월 17,000원대에 매수를 해서 약 6개월간 보유하고 있던 로키텔스케어를 지난주 20일 금요일에 드디어 59,083원에 남았던 물량 3,300만원을 전량 매도해 버렸는데요. 불행하게도 제가 매도하자마자 이번 주에 주가가 쭉 올라서 무려 23%의 상승이 나왔고 주가가 73,200원을 찍고 68,100원으로 종가 마감
부담을 했습니다. 처음에 매수할 때 애초에 10만 원을 바라보고 산 거긴 했는데 요즘 들어 바이오 섹터가 소외가 되면서 차트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생각과 함께 다른 종목들이 오르는 걸 보고 포모가 와서 끝까지 버티지 못한 게 참 아쉽습니다. 회사는 좋은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면 안 됐었는데 다른 종목들이 너무 잘 가서 기회비용을 잃는다는 생각에 매도해버린 것 같아요. 텐베거를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걸 기다리는 게 이렇게나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고 시장에서 소외되는 날이 오더라도 일정 기간 포모를 견디면서 버틸 줄 알아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만약 로킷이 쌍바닥을 찍고 일봉 60일선 위인 68,000원 위로 올라간다면 다시 시드를 모아서 들어가 볼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주에 로킷이 58,000원, 54,900원에 쌍저점을 찍고 반등해서 드디어 60일선 위로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승세로 추세가 전환된 것 같아서 다시 들어가려고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후퇴시켰던 병력이 지금은 다른 종목인 CNS를 치러 투입된 상황이라서 여기에 투입할 병력이 없긴 하네요. 그래도 언제 들어가야 할지 상황을 계속해서 잘 지켜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68,000원에 들어가는 게 거의 저점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상승을 했다가 본격적인 급상승 전에 다시 일시적으로 70,000원 밑으로 한 번쯤은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그때 들어갈 계획이고 그동안 에코프로머티가 좀 상승을 해서 올라와주면 다시 병력을 모아서 로킷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도 제 계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종목은 그대로 거래 정지인 비덴트를 제외하고 4종목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실히 종목 수를 줄이니까 한 종목 한 종목 차트도 좀 더 자세히 오래 보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관련 뉴스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번 주는 월급으로 매수만 했고 매도한 건 없어서 실현손익이 지난주와 동일한 마이너스 970만 원이고요. 평가손익은 이번 주 장이 역대급으로 좋았어서 덕분에 제 계좌도 수익이 많이 오른 플러스 6,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한 제 계좌 총손익은 플러스 5,200만 원이네요. 지난주 대비 수익이 무려 2,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주에 코스피가 7.5% 상승을 했는데 제 계좌는 평가손익이 지난주 3억 800만 원에서 이번 주 3억 3,100만 원으로 7.47% 상승했기 때문에 거의 딱 코스피 상승분만큼 제 계좌도 상승을 했네요.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벌써 제 평가손익이 3억 3,400만 원이 되었는데요. 코스피가 너무 올라서 6,300을 찍기도 했고 주말 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또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서 지금의 수익은 제 수익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세뇌를 시키면서 하락장에 대비한 멘탈 훈련을 지금부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파도가 치더라도 이렇게 결국 계좌가 조금씩 우상향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멘탈을 꽉 붙잡고 올해 목표 4억 달성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